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드림카 2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쪽은 모터그래프가 장기 시승을 하고 있는 박스터 GTS고요. 네, 바로 이 차는 718 박스터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완전히 새로운 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고,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신형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박스터가 지금 출시된 지 한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로드스터인데요. 그동안 포르쉐는 줄곧 자연흡기를 고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형 718 박스터는 박스터 최초로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형 엔진이 장착된 718 박스터가 지금 박스터 GTS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8 박스터입니다. 사실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진 않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포르쉐가 얘기하기로는 이 윗부분, 이 A필러와 이 루프 부분을 빼면 모든 패널이 전부 새롭게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포르쉐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 4포인트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구형 포르쉐가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 주간주행등은 LED였지만 이 방향지시등은 이제 할로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퍼 디자인이나 이런 보닛도 바뀌었고, 특히 이 헤드램프가 커지면서 이 휀더도 다 똑같이 이제 조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사실 그 이전 박스터를 봤을 때는 좀 귀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레이더 센서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 포르쉐한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장착이 돼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더 미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이제 평범한 디자인이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도 좀 뚫어놔서 좀 공기가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터보 엔진이 장착되면서 이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어요. 에어 덕트가요. 자, 이 에어 덕트도 훨씬 커졌고, 이 바도 이제 두 개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앞모습의 디자인보다 뒷모습 디자인이 훨씬 더 차이가 큽니다. 일단은 이 램프 디자인도 조금 더 변경됐고, 이 스포일러도 조금씩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스포일러가 이 램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약간 조금 입체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램프에서 이제 엠블럼을 타고 가는 이 선들도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테일 램프에도 포르쉐 4포인트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램프에 불이 들어왔을 때 구형 박스터와 신형 박스터는 정말 많은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머플러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나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터 718 박스터 S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아직 GTS는 나오지 않았지만 GTS는 조금 더 과격한 디자인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여러 가지 옵션들, 액세서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718 박스터의 휠은 정말 감동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멋있는 휠입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안으로 보이고, 배기 시스템까지 면밀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휠이 크고, 이게 림들이, 이 스포크들이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 보이지만 냉각 효과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디어의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911은 엔진이 차체 뒤쪽에 있는 반면에 박스터는 차체 가운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앞 트렁크도 동일하게 있고요. 상당히 의외로 깊습니다. 그래서 작은 캐리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911은 앞쪽에만 트렁크가 있는데 박스터는 엔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쪽도 트렁크로 쓸 수 있습니다. 좀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함을 상징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천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전동 시스템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드탑은 뭐 주행하면서 열고 닫는 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그 한계 속도도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시속 60km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리면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 부분에 이제 유리가 따로 있진 않고요. 별도로 이제 윈드 디플렉터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가방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승자가 있다면. 그래서 가방을 넣자면 요 이제 시트 뒷부분인데, 그래도 시트를 이렇게 접으라고 레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한 뼘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탑을 열었을 때와 탑을 닫았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일단은 뭐 햇볕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스티어링 휠과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뭐 에어컨 송풍구,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많은 것이 바뀐 것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면서도 바뀐 티가 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부분들만 조금 손을 댔습니다. 일단 그래도 핵심은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크게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 918 스파이더의 디자인이 반영된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됐습니다. 기존 그 박스터 GTS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버튼도 없고 오로지 이제 패들 시프트만 있었는데, 지금 이 박스터 718 박스터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은 911과 동일합니다. 신형 911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이 스위치가 원래는 이제 센터 콘솔에 있다가 918 스파이더처럼 이제 스티어링 휠로 옮겨졌습니다. 일단 노멀 모드, 뭐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이제 개별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고요. 굉장히 좀 차별화된 부분은 이 가운데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스포츠 리스폰스라는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터보 부스트를 최고조로 아주 힘을 빡빡 밀어줍니다. 그래서 20초 동안 터보 차저를 마음껏 써라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포르쉐는 이제 한글 적용이 안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한글 적용이 됐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 자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고, 뭐 이런 메뉴들도 전부 이제 한글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완벽하게 100% 한글 지원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에서 이제 한글 지원이 되고 여전히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수납 공간이 없는 것도 여전하고요. 컵홀더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이거 열어놓고 내릴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무릎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부러지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영상 PD, 신 PD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지금 이 차량 온도, 오늘 폭염주의보에 지금 차량에서 보여주는 온도가 35도인데 절 굳이 이제 뚜껑을 열고 시승을 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이 날씨에 오픈카를 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 윈드실드가 굉장히 좀 머리 위까지 잘 이제 뽑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머리를 막 날리는 뭐 그런 바람은 이제 불지 않고 있고요. 다만 좀 뒤쪽에서 요 부위에서 좀 바람이 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가 지금 바닷가 근처라 좀 바람이 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718 박스터 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포츠 서스펜션이 뭐 들어가서 전고가 더 낮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모델은 이제 기존 박스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셰시가. 그래서 이 주행 감각면, 뭐 이제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브레이킹 뭐 이런 능력은 거의 비슷한데, 일단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중이 실리는 시점을, 그러니까 하중이 실렸을 때 이걸 운전자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를 명확하게 포르쉐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DK 변속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DSG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기판 바늘과 이 소리 그리고 이 속도 뭐 이런 실제 오는 반응,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도 반응은 빠르지만 마치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꼼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는데 PDK는 그거보다 더 반응이 좋습니다. 실제 반응이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 바늘이 절도 있게 움직이는 걸 떠나서 실제로 느껴지는 이 가속 페달과 뭐 사운드 그리고 속도, 붙는 속도, 이런 것들이 정말 일체감이 좋습니다. 자, 저는 에어컨을 껐고요.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겁니다. 저쪽은 이제 718 박스터는 김민범 기자가 탔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 얘가 이기죠. 김민범 기자가 이 사소한 것에 은근히 승부욕을 불태우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겨보겠습니다. 안 돼, 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상하네요. 시작은 비슷했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 한 50km 정도를 넘어가서부터는 갑자기 718 박스터가 툭 치고 나가네요. 제가 스타트가 느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718 박스터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치열했어요. 접전이었는데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안녕! 몇 바퀴 드래그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굉장히 정교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저 자연흡기 그 박스터 GTS 같은 경우는 뭔가 속도에 굉장히 뭐 목매인다기보다는 뭐 그야말로 뭐 말하는 감성이죠. 아마 저 차는 7000rpm 정도까지 RPM이 올라가야 이제 기어가 변속이 되면서 그때 약간 로스가 되고 좀 느려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요. 변속이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계속 쉼없이 붙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터그래프의 박스터 GTS의 가속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터 GTS 같은 경우는 아직 718 박스터 GTS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발이 좀 덜 됐고, 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박스터에 PDK 변속기, 자동 변속기를 넣을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강력한 차입니다. 이 배기음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전자담배 꺼보고 똑같아.
아니 얘는 몇 번을 해도 4.7초밖에 안 나와. 네, 제로백을 이제 가속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빠른데요? 4.3초 정도 나왔었는데 뭐 계측기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다음 고! 느낌 좋. 기계를 부착을 해서 하루 혈압을 평균적으로 쭉 저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실제로 정말 혈압이 괜찮은지, 특히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혈압이 좀 낮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특히 이제 수면 안전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에서 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자, 혈압이 혹시 이제 특히 이제 젊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맥압이 오히려 진행됩니다. 이제 특혈압은 많이 있지 않아요. 좀 부품을 알았어요? 네네.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요? 예. 네, 뭐 지금 슬라롬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뭐 런치 컨트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출발할 거고요. 지금 코는 15m 정도 간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자를 이용해서 인력으로 손수 거리를 측정했고요. 이제 슬라롬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스는 정말 확실히 좀 많이 가벼운데 지금 타이어 그립이 왜 이렇게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뭐 뭔가 콘을 건드리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사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데 718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거예요. 사실 718의 그 셰시 구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휠 베이스도 동일하고 뭐 여러 가지 동일한데 이런 그런 부품들을 새롭게 좀 설계를 하긴 했는데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 718 박스터로 옮겨 탔습니다. 아니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 자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른데? 로스가 조금 있는데요. 확실히 초반에는 그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GTS가 이 엔진을 그 가속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나가는데 굉장히 추진력 있게 718이 속도를 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티어링 감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 운전 실력은 뭐 갑자기 늘진 않았겠죠. 저 차를 방금 탔을 때와 지금 이 차를 탔을 때 뭐 운전 실력이 늘지는 않았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 아직 이 차의 정확한 그 초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속도를 높였을 때도 그 한계점에서 이제 주는
리스폰스가 이 차가 더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핸들을 꺾고 이 자세가 흐트러짐도 없고 더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뭐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배기음은 GTS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스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들립니다. 정말 리얼하게 들려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너무 좋고, 다운시프팅을 계속 유도하는, 코너마다 다운시프트를 유도하는 아주 자극적인 자동차입니다. 역시 조금 이게 기어 변속이 될 때 원래 그 GTS 같은 경우는 막 소리를 꽉 낸다던가 부두둥 하다던가 뭐 스로틀이 닫혔을 때 이제 그 터지는 소리들이 나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없고요. 이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서 기어를 바뀔 때도 약간 좀 뭔가 김 빠지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서스펜션이 조금 세팅이나 이런 부품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일단 승차감이 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멀 셰시 세팅에서는 승차감이 정말 세단 같은, 작은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대신하지만 이제 스포츠 모드와 이 서스펜션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해놓으면 그 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기존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 그리고 지금 이 718의 노멀보다 스포츠 모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시속 57km인데 사실 이렇게 달리면서도 루프를 닫을 수 있다는 점, 언제 어떻게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이 닫히는구나. 큰일 날 뻔했다. 창문이 닫혀서 고프로가 낄 뻔했어요. 좀 더워서 설명을 하면서 좀 닫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네. 저는 그 PDK의 구조, 뭐 이런 변속기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포르쉐는 이 기어 노브가 진짜 끝내줍니다. 이게 정말 무슨 세공품 같이, 무슨 터미네이터의 무슨 팔뚝 정도에 들어가는 부품처럼 생겼어요. 그 GTS는 여기 이제 카본이 장식이 돼 있어서 그게 더 멋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이 느낌이 너무 좋고, 이 수동 모드를 조작을 했을 때는 마치 그 시퀀설 변속기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한번 위로 밀면 이제 기어가 낮아지고, 이게 당기면 기어가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반응이 진짜 빨라요. 그리고 박스터가 이제 718 박스터가 여러 가지 편의 장비, 전자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로 이제 이런 계기판 메뉴를 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거였죠. 이제는 지도를 표시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좀 언어가 통일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어요. 포르쉐에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니 뭔가 굉장히 불안하네요.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데 그래픽 보는 것도 상당히 그리 좋지도 않고, 이런 쪽으로는 포르쉐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바다가 보이네요. 사실 이런 느낌이죠. 이 컨버터블을 탄다는 건 정말 이런 바람을 느끼는 거, 바람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바다를 느끼고, 이런 느낌. 이건 진짜 여느 스포츠카, 아무 스포츠카에서나 느낄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로드스터가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 차가 911 부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차는 뚜껑이 열리는 박스터니까요.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눈부시고 막 이렇게 햇볕 내리쬐는 걸 그리 막 선호하진 않는데,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햇볕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럼 막 억지로 막 살택으로 다니고 이런 휴양지 가서 막 햇볕 받고 심지어 썬팅도 안 하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이 차가 사시사철 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꿈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포르쉐가 얘기하는 건 뭐 911이나 박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여러 차가 다 똑같지만 포르쉐가 얘기하는 건 결국 나와의 싸움. 911을 꺾을 건 새로운 911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스터를 꺾을 건 새로운 박스터밖에 없다. 포르쉐의 전형적인 마인드죠. 어쨌든 이제 718 박스터, 터보 엔진 박스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718 박스터와 저희 모터그래프의 박스터 GTS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포르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형 스포츠카를 키우겠다는 야욕이 보이긴 하는데요. 확실히 여러 부분이 더 좋아졌고 발전을 했지만 그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기본 가격이 이제 8천만 원대를 이제 넘어섰고요. 이전 구형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7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했는데 가격폭이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718 박스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성능 면에서도 월등한 발전을 거뒀고 디자인도 조금 더 완성도를 갖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718 박스터가 GTS 모델이 안 나왔기 때문에 GTS 모델은 또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완성도가 높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